네, 안녕하세요. 조짜입니다. 여러분들은 3천만 원 있다 라면은 어디 투자하실 건가요? 내가 어떤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물건 추천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건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입찰, 낙찰, 용도까지 도와드리는 시스템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물건 중에서 재미난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타이밍에는 오피스텔이 좋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계속 묶이고 있죠.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소액의 투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각을 하지 않고 계속 모아간다 하더라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충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타경 5754번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었던 오피스텔이었고요. 면적은 8평, 감정가는 2억 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1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10층 중 9층이다 라고 되어 있고 2019년 2월 준공이고 88세대의 오피스텔에 나왔습니다. 권리분상은 문제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22일 근저당을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권리분상은 문제 없었습니다. 19년 5월 22일 기준으로 24년 5월 달에 전입을 하셨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임차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자, 해당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성남시청 앞에 시청 관련해 있는 분들이 충분히 수요가 있는 곳이겠죠. 수요가 충분한 곳이다라면은 월세에 대한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지는 전혀 문제 없었고 북향이지만 시청을 바라보고 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준공답게 깔끔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깨끗한 오피스텔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실거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달에 605 중 1개 호실이 1.6억에 거래됐어요. 나머지 부동산은 2억대에 거래됐거든요. 2억대 1.4개 낙찰받아. 그러면 1.6억에 팔아. 그러면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이런 거 많거든요. 보면은 4억 원의 분양가인데 매매가는 뭐 2억 5천, 3억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이럴 수 있는 물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1.6억에 대한 거래는 급한 사람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월세가를 보니까 1000에 80 정도 되어 있는데 전세가가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1억 6천이야. 전세가가 1억 8천이야. 좀 이상하죠? 전세가가 더 높고 매매가가 더 낮은 금액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1억 6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다 본다 하더라도 2억 아래 물건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건 같은 경우에도 1억 9,900, 2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억 6천만 원에 대한 거래는 좀 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도 얘기 드립니다. 오피스텔이라서 매매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2025년 3월 달에 거래된 1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왜 이 가격에 거래됐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서 무엇을 조사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파악해보니 1.6억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고 이것은 너무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매각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혹시나 그런 거였구나. 1억 후반부터 2억 초반까지 물건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 가격에 거래가 된다. 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장 가서 거래되는 수익률이 몇 프로에 거래되느냐 이것도 임장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임장 방법도 이야기 드립니다. 이 정도 가격에 세팅이 된다 그러면 매각 되겠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최소 1억 7천을 받으면 6%의 수익률 이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버티는 데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물건 전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포인트로 내가 접근한다 라고 하는 거고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된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려요. 그럼 이 보고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전에 보셨을 때 1억 6천만 원에 대한 거래가 진짜 아니다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쓰시겠어요? 해당 사례를 보니까요. 재밌는 거는 1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수익률 한 6% 딱 정도 가격에 받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익률 6%가 잘 받은 건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수익률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고 실거래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해당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같은 70제곱짜리가 거래된 게 두 건 있었어요. 하나는 1억 9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같은 평수 70제곱이 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분은 한 2억 정도만 판다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납니다. 아까 전에 매각가가 얼마였죠? 1억 6천만 원 있었죠. 하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거래 아니었다. 나와 있는 가격은 2억대에 나와 있다 했잖아요. 내가 그럼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3천만 원 가량의 수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족장님,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대출이 나오고 어떻게 대출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 낙찰자는 대출을 얼마나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최대
최대 대출 금액은 90% 가능합니다. 즉 대출을 받았을 시 금액은 1,7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플러스 취등록세 800만 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2,500만 원 가량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죠. 족장님, 90% 대출 왜 가능해요? 힘들다면서요. 아니, 힘들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저한테 맨날 반문합니다. 무조건 어떤 물건이든 간에 다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출이 나오는 기준은 뭐냐면요,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가의 90% 중 낮은 가격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감정가 2억 원에 80%는 1.8억이고 낙찰가 1억 7천에 90%면 1.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낙찰가는 1.7억이기 때문에 90%에 대한 대출은 나올 것 같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대한 임차를 맞출 경우 최종 투자금은 1,500만 원, 4.5% 금리 기준으로 하면은 순수 22만 원 정도 남습니다. 매달 22만 원에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뭐 낮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 뭐가 있죠? 시세 차익. 얼마? 3천만 원. 이거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5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22만 원씩 받다가 내가 매각하고 싶을 때 매각했을 때에는 시세 차익이 3천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세금을 뗄 수 있겠죠. 세금을 제외하지 않는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3천만 원 가량의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러한 물건을 많이 보고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PT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심층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해 안 간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보세요. 저렇게 바라보는 거구나. 저렇게 대출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흘리는 게 아니고 저장하고 두 번, 세 번 보셔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서울도 제쳤다.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 1위 찍은 동네 어디냐? 이러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났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나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대한 링크 올려놨거든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저와 같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